안녕하세요. 구독자님의 요청에 따라 HLB에게 호재가 될 수 있는 첨생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먼저 첨생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HLB가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보고 마지막으로 재생의료에 대한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첨생법이라는 것은 첨단재생 바이오 약법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재생의료에 관한 법인데요. 여기 보면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래서 기준 완화, 규제 완화라는 것은 보통 그 해당 업종의 기업들에게 호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들에게 좀 좋은 법이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HLB에게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건부 허가랑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질환, 이런 부분에서 HLB가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의 골자를 보면요, 임상 3상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임상 2상만으로 시판 허가를 해주는 조건부 허가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임상 3상이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상 2상의 데이터만으로 결론을 내가지고 시판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상이 끝나고 엔젤 스터디, 그리고 이제 NDA를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것들 이제 미국 이건 FDA고, 그래서 결과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그냥 이상만으로 시판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봐도 시판 허가가 굉장히 빠르게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이에 대해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약의 비판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안정성, 유효성 확보가 아니라 제품화 지원을 위해 제정된 법안,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제약 바이오들의 제품화를 빠르게 도와주는 그런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3상까지 해야지 안정성, 유효성이 확보됐다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2상만으로 허가를 내주니까 그런 거죠. 3상은 하겠다라고 조건만 걸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첨생법은 환자 입장에서는 임상 연구랑 근거가 부실한 의약품의 허가가 나서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제약 바이오 기업 입장에서는 시판 허가가 빨리 나오니까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HLB도 이 첨생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속 처리 대상, 조건부 허가 자격도 여기 보이면은 대체 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것들 에 대한 뭐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그래서 HLB도 이제 이거를 다루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첨단재생 의료법의 재생의학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은, 인간의 세포, 조직, 장기를 대체하거나 재생시켜서 원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복원시키는 의학 분야입니다. 그래서 뭐 가장 유명한 게 줄기세포가 있겠죠. 만능세포라고도 불리죠. 그래서 글로벌 재생의료 시장은 2024년까지 768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고요. 재생의료의 예시 중에 하나가 요 양막세포에서 뽑아낸 요걸로 이런 치료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막이라는 것은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을 말하게 되는데요. 양막 안에는 양수가 차 있어 가지고 임신 중 태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양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양막이 이렇게 있고 안에 양수가 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은 요게 보이는 요게 양막입니다. 이게 양막이고 이 안에 이제 양수가 들어가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임신 초기에 형성이 됩니다. 초기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점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양막 세포의 근원이 태아와 같기 때문에, 즉 몸의 다양한 부위로 성장할 능력을 잠재적으로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몸의 다양한 부위로 성장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막, 그 다음에 제대도 있죠. 이런 것들로 분리한 세포들이 체외에서 이거를 이제 가지고 나왔죠. 가지고 나와서 이런 것들이 간세포로 분화한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막이나 제대는 일단은 장점이 분만 시 쉽게 채취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배아 줄기세포에서만 발현되는 여러 유전자가 발현될 뿐만 아니라 임신 초기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거의 이제 태아랑 그 근원이 이제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골수보다 오히려 분화력이 훨씬 더 뛰어나며 냉동 보관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 눈에다가 쓸 수 있습니다. 양막 이식술이라는 거 있는데, 눈에다가 요 양막을 잘라가지고 붙인 다음에
콘택트 렌즈를 올려서 이렇게 고정합니다. 그러면은 재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뭐 결막 손상, 각막 손상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데 약막이 이제 상처 치료에 필수적인 성장 인자들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표피 성장 인자, 뭐 세포 성장 인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재생 의료의 예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임신 초기에 형성되는 양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가져다가 어디다가 쓰느냐? 자, 원래는 아이를 낳고 버려지는 인체 조직의 일부였는데 이게 재생의료로 이제 사용이 되면서 이제 산모의 기증을 받으면은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과에서 사용을 하고 아까 봤듯이 이제 간 이런 걸로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분할을 시키는 거죠. 체외에서 분할을 시켜서. 왜냐면 여러 가지로 분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만들고. 그래서 아까 살펴본 것은 안과에 사용하는 거였는데 양막을 이식을 합니다. 눈에 그렇게 붙이고 콘택트 렌즈로 고정을 시켜가지고 그러면은 통증이 줄이고 조직이 재생되는 것을 돕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당연하게도 뭐 줄기세포를 배양하는데 이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양막에는 재생을 촉진시키는 요인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그래서 각막, 뭐 화상 피부 뭐 이런 데 다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은 이런 말도 듣는 거죠. 양막 이식술을 함께 진행하면 눈이 잘 회복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첨단재생 의료법의 예시도 하나 살펴봤고요. 정리를 하자면은 자, 일단은 재생의료에 관련된 그런 법인데 요게 지금 HLB에게도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이제 요거입니다. 이상 후 조건부 허가. 그래서 이제 2상까지 OK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3상을 직행을 했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엔진 스터디만 말했는데 제가 모르고 있는 2상이 이제 끝난 임상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3상을 하겠다라는 조건부를 걸고서 2상으로만 시판허가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추가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첨생법으로 인해서 호재를 예상되는 기업들 뉴스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HLB가 나와 있는 것은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이제 이런 이제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이제 많이 조망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카티스템, 녹시잡셀, 메디포스트 뭐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뭐 파미셀, NK맥스 이런 회사들이 이제 많이 조망이 되고 있긴 한데 자, 아무래도 그 이유는 큰 틀이 첨단재생 의료법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여기에서 첨단 바이오 의약품 분야를 정의를 이제 잘 내렸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 바이오 융합 복합제제 이런 식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